몽우 조세킴 화가의 도남붕익 시포입니다. 몽우 조세킴 화가가 쓴 바보 화가를 읽어드립니다. 제목 거리에서 키우는 꿈. 19살. 19살부터 나는 인사동에서 전시를 해보고 싶은 꿈이 생겼다. 그래서 무작정 한 갤러리에 들어가 작품들을 보여주고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작품인지 물어보았다. 내 작품을 보신 큐레이터님이 화랑 관장님한테 전화를 걸어 빨리 오시라고 하였다. 관장님이 오셔서 내 작품을 보시더니 그림값을 반반 나눠서 판매될 때 나누고 전시회 비용, 액자, 도록은 갤러리에서 부담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이제 내 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학력란에 초등학교 졸업이라고만 썼더니 큐레이터님과 관장님이 학력을 빼먹고 안 썼다며 제대로 작성해 달라고 하셨다. 나는 학력이 이게 다라고 말씀드리자 갑자기 두 분의 얼굴이 굳어지면서 계약을 못하겠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당시에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다. 작품을 보고 감격하시다가 학력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즉시 반응이 바뀌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감정이 상했지만 내 돈으로 전시를 하면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여쭤보았다. 전시관을 일주일 빌리는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고 액자나 도록은 따로 1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화가가 자신의 돈으로 일주일간 전시회를 연다면 최소 2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놀랐다. 내 몸은 점점 아파오고 아버지께서 또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여러 생각이 오가는 가운데 나는 내 작품들을 들고 나와서 인사동 길가에 멍하게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지나가던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혹시 이 그림 파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전시회를 알아보려고 가져간 그림들이 다 팔렸다. 나는 너무 놀랐다. 갤러리가 아닌 길바닥에서 작품이 팔리다니. 나는 정말 뜻하지 않게 그날 사건이 내 삶의 빛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나는 안산에서 형의 전강 일을 도우면서 틈틈이 작품을 그려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인사동에 나가 거리에서 작품을 팔았다. 처음에는 작품을 길바닥에 놓고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도 접근을 하지 않았다. 뭔가 볼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한두 사람이 관심을 가지며 그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무슨 큰 구경거리도 아닌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여 어느새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구경을 하였다. 그 중에 외국인 통역을 하시는 분이 나에게 초상화도 그릴 수 있냐고 물으셔서 그렇다고 하자 초상화를 그린다는 표말을 세워 놓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자신이 외국인들에게 초상화 그리는 걸 소개해 줄 테니 판매가 이루어지면 자신에게 10%를 줄 수 있냐고 제의하셨다. 나는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다음 토요일에 그럴듯한 간판을 놓고 초상화를 그려준다고 하면서 그림을 이미 주문받은 것처럼 꾸미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중에는 진짜 그림 주문이 많아져서 정신없이 바쁘게 되었다. 외국인 여행 가이드분들이 고객을 많이 데려와 주셨는데 대부분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로 다시 바삐 가기 전에 인사동을 한 바퀴 돌려고 오신 것이라서 번개처럼 그림을 그려야 했다. 사진을 주시는 분에게는 인사동을 한 바퀴 돌 동안 그려드리겠다고 하고 사진을 안 주신 분은 의자에 앉으라고 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드렸다. 어떨 때는 30분 안에 여러 사람이 작품을 동시에 그려달라고 하셔서
30분 동안 대여섯 점을 동시에 그린 적도 있었다. 토요일 하루 동안 나는 20점에서 많게는 50점을 그렸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머지않아 2천만 원을 모아서 전시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주위 상인 중 한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하여 그림 도구와 캔버스가 몰수되기도 하는 등 위기감이 항상 있었다. 그림을 그리다가 구청 직원이 뜨면 잽싸게 그림과 도구를 싸서 어디론가 숨어야 했다. 사람들은 내가 매일 나오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했지만 나의 집은 안산이고 안산엔 가족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중에는 안산에 있어야 했다. 형 일을 도우면서 나는 공방 귀퉁이에서 그림을 그리고 작품이 모아지면 인사동으로 가져갔다. 외국인들의 경우 자화상이 기다리다 가져가지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나는 백인, 흑인, 황인종 느낌으로 다양한 외국인들의 얼굴을 그려 놓았다가 급한 분들이 사가도록 했다. 반응이 좋았는데 어떤 분은 한꺼번에 열 몇 점을 사가기도 해서 놀란 적이 있다. 제목: 사진처럼 그리는 왼손잡이 화가. 20살. 나는 점차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아졌다. 인사동에는 내 고객층이 어느 정도 있어서 외국에서 한국에 올 때 미리 자신의 사진을 보내와서 사진을 보고 초상화를 그리는 일이 많아졌다. 이때부터 여행사나 통역 가이드분들이 사람을 시켜서 사진을 보내주시고 또 작품을 가져가기 시작하여 나는 안산에서 작품에 몰두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당시 나는 왼손잡이 화가였는데 사진처럼 그리는 것이 내 목표였다. 그리고 하이퍼 리얼리즘이나 포토 리얼리즘 화풍을 좋아했다. 피카소의 작품은 20살 나이의 어린 나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었고 그림을 사실적으로 그릴 수 없으니까 추상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그만큼 나는 사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화가로서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사진 같은 그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질 정도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헌책방에서 사람 얼굴이 나오는 책들을 사서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정성을 쏟았다. 나는 2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죽지 않았고 나름대로 그림과 전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작품을 하는 행복한 작가였다. 제목: 가슴 뛰는 제안. 21살. 인사동에서 만난 재미교포 한 분이 나에게 외국에서 그림을 팔아볼 의향은 없냐고 물어보셨다. 그분은 내가 인사동 길거리에 나오는 것보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화가로서 화실에서 안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인사동에서 내가 자리를 펴고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그분이 다가와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곤 했는데 어느 날 나에게 지금까지 그린 그림이 몇 점 정도 되느냐고 물어보셔서 나는 작은 그림으로 200점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미국의 한인들이 내 그림을 한 점씩 소장해주는 전시 행사를 기획해 주겠다고 하셨다. 나는 너무 기뻤다.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한글로 조셉 킴이라고 했던 사인을 영문 조셉 킴으로 고치기도 하고 새로운 작품은 거의 영어로 사인을 남기게 되었다. 조셉 킴이라는 이름은 유태인 선생님이 꿈꾸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요셉, 즉 조셉이라고 지어주신 것이었다. 그 재미교포분은 내게 1000점의 작품을 그려서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을 맞는 전시를 기획하겠다고 하셔서 나는 1000점의 작품을 그리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 또한 그분은 내게 사진 같은 그림들 말고 민화나 한국적인 소재로 작품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새, 항아리, 산, 사람들, 한글, 풍경 등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 시작했다. 작품은 작은 크기인 1호, 2호가 가장 많았고 4호에서 6호도 그렸다. 그때는 내가 유명하지 않을 때라서
저렴하게 작품을 판매했는데 그런 이유로 작품을 많이 그리게 되었다.